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츠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자 어른의 이야기, 나의 할머니에게입니다. 나의 할머니에게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 작가 6명의 6가지 이야기가 담긴 단편 소설집입니다. 이 중 오늘은 손원평 작가님의 아리아든의 정원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혼으로 할머니가 된 미나는 풍족했던 결혼생활과 아이들의 엄마로 살았던 옆방 지훈의 의미 없는 우월감으로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나와 지훈의 생활공간은 독거 노인들의 공동 주거지인 아리아든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유닛 D입니다. 유닛은 A부터 F까지 단계가 나뉘고 부유하고 건강한 노인들이 모여 사는 유닛 A에서부터 가난하고 아픈 노인들이 모여 사는 F까지 나뉩니다. 유닛 A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유닛 D까지 내려간 미나는 20대의 젊고 예쁜 유리와 아인이 복지 파트너로 종종 방문해서 대화를 하거나 돌봐주는 즐거움 외엔 죽음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리와 아이는 미나가 들려주는 젊은 한날의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는 동시에 소박한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이민자의 아이들로 자라나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의 꿈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에 대한 분노로 유닛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젊음이 모든 것을 꿈꾸게 한다고 믿는 미나. 미나 같은 노인들에게 자신의 꿈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유리와 아인.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늙은 여자가 될 생각은 없었다. 하루하루 살아 오늘날에 도달했을 뿐이다. 가끔씩 미나는 자신의 20대를 떠올려 본다. 그때 봤던 소설들, 영화들, 드라마에 나왔던 생기발랄한 주인공들과 나이가 같았을 때, 그땐 누가 봐도 미나의 세대가 세상의 주인공이었다. 오늘의 다음 날은 두근거리는 미지의 내일이었다. 노년은 하물며 떠올려 볼 수조차 없었다. 기껏해야 미나가 그릴 수 있는 먼 미래는 적당히 소음이 들려오는 평화로운 해변을 닮아 있었다. 그 안에서 미나는 젊음의 생기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로 누군가와 주름진 손을 다정히 맞잡은 채 먼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오늘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타인의 것이어야 했다. 자동음성이 단조롭게 건강지표를 읊어주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일괄적 조언이 끝나기 무섭게 커튼이 열리고 그 사이로 날카로운 햇살이 방을 채운다. 한때는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의 풍경이었으나 이제는 철진한 구식 기술이다. 갑작스러운 빛의 분사에 바닥도 벽도 한 달에 한 번 빠는 하얀 시트도 눈부시게 빛난다. 미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이 무겁고 뻣뻣한 느낌이 언제부터 육신을 지배했는지 헤아려 보려 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땅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중력의 힘을 거스르는 마디마디의 안간힘이 헛되다. 그렇게 오늘도 그녀는 벽 거울에 비친 얼굴을 마주한다. 한 번도 도달할 줄 예상 못했던 늙어버린 얼굴이 쌕쌕대며 숨을 뱉어낸다. 이토록 환한 햇살조차 거울에 비친 미나의 주름과 힘없는 얇은 피부를 표백시키지 못한다. 그 점에서는 인공 햇살이지만 현실에 맞닿은 선해도라고 볼 수도 있겠다. 벽 구석에서 모차르트의 선율이 낭낭하게 울렸다. 식사를 알리는 종이다. 음악 소리에 미나의 몸에서 작은 반응이 인다. 그 옛날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알리던 종소리도 이 음악이었던가. 혹은 택배기사가 물건을 던져두는 소리에 이어
작은 아파트에 울려 퍼지던 초인종 소리가 이것이었나. 빈 여행을 갔을 때 쉔브른 궁전의 여름 음악회에서 본 빈 필하모닉의 앙코르 무대도 이 곡이었던 것 같다. 그땐 모든 게 날아가듯 빨랐다. 걸음도, 호흡도, 친구의 부름에 고개를 뒤로 획 젖히는 동작까지도. 지금의 몸동작엔 녹이 슬었다. 그럼에도 살아있음을 향한 본능을 이기지는 못한다. 학교와 택배와 쉔브른 궁전을 밀어내고 모차르트의 선율은 이제 미나의 귀에 꽂히는 순간 입에 침이 고이게 하고 허기가 밀려들게 한다. 끔찍한 본능이다. 보풀이 잔뜩인 슬리퍼가 바닥을 느릿느릿 스친다. 미나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속도가 더 줄어들지는 않는다. 식사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밥을 먹지 못한다. 그것이 미나가 살고 있는 유니티의 원칙이다. 유닛 A, B, C와 마찬가지로 유니티 또한 각 지역에 골고루 존재한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현대 사회에서 유닛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미나가 머무는 유니티의 정식 명칭은 아리아든의 정원이다. 각각의 유닛엔 다채로운 이름들이 있고 그 누구도 유닛을 대놓고 A, B, C, D로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예전 임대 아파트들의 이름이 그랬듯 아리아든의 정원은 명칭을 듣는 순간 D등급으로 각인되는 곳이다. 한때 미나는 결혼시장에서 꼽는 최상위 회원 등급에 속했다. 그러나 지금은 최하위인 F등급보다 겨우 한 등급 높은 유니티의 구성원일 뿐이다. 어느새 들어버린 나이처럼 삶의 지표도 등급도 숱한 날들을 거쳐 그렇게 되었다. 그렇지만 오늘 미나의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녀에겐 기다리는 일이 있다. 오로지 노인들로 구성된 식사의 풍경은 결코 조용하지 않다. 그들이 빚어내는 소리는 활기가 아닌 소음에 가깝다. 나이라는 놈은 행동에 깃든 조심성을 앗아간다. 엄청난 집중과 자각 없이는 조용히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불가능해진다. 몸이 둔해지기도 하거니와 스스로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끄럽게 부딪히는 식기소리, 부주의하게 쩝쩝대는 소리, 곳곳에서 몸 안에 삭힌 가래침을 끌어내 뱉는 소리가 식욕을 떨어뜨릴 법도 하지만 노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밥을 먹는다. 유닛 A에서는 이런 일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 유닛 B로 이주했을 때도 소수에게서만 이런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이 풍경은 유닛 C에서 확대돼 유닛 D에서는 보편을 이룬다. 미나는 이제 소음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유치한 싸움, 편향된 이야기들, 자잘한 험담과 싸움의 끝에 종종 발생하는 폭력을 목격하는 것에마저 익숙해졌다. 식당 테이블 위에는 이미 음식이 담긴 식판이 배열되어 있다. 음식의 양에 따라 구획이 나뉘므로 자연스럽게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이 구분된다. 미나는 가장 안쪽 테이블을 향해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다. 그곳이 진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엉덩이를 내려놓기 직전 누군가가 맞은편에 털썩 앉아 햇빛을 절반쯤 채갔다. 시끄러운 노인네들, 아침부터 재수없어 죽겠네. 꼬장꼬장한 목소리로 말하는 건 지훈이다. 지훈은 건너편 노인들을 흘겨보고 얇고 주름진 입술을 오물거려 그들이 싸우게 된 사사로운 경위를 구구절절 설명하기 시작했다. 말끝마다 노인네 운운하는 걸 보면 자기는 늙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아하기도 하다. 지훈과 미나는 같은 층, 바로 옆방에 머문다. 처음에는 유니티에 와서 누군가를 사귈 수 있어 좋았다. 둘은 나이도 같았고 닮은 점도 많아 보였다.
미나가 유투의 내한 공연에 갔었다고 말하자 지우는 영국에서 오아시스의 공연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둘은 같은 지역권의 대학에 다녔고 공통의 문화와 가장 최근의 세기말을 경험했다. 그래서인지 지훈과 나누는 대화들은 미나에게 큰 위안이 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나는 지훈이 버거워지기 시작했다. 지훈에게 취향과 개인적인 역사를 털어놓은 것도 후회가 됐다. 공통점은 딱 거기까지였다. 그 뒤로, 그러니까 30대 중반부터 지훈과 미나의 삶은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며 멀리 벌어지다가 불현듯 이곳 유니티에서 기괴한 접점을 이룬다. 지훈과의 대화는 과거 지향적이었고 감추려는 기색도 없이 드러나는 그녀의 우월의식은 상상을 초월했다. 남편과의 연애사, 풍족했던 결혼생활, 공들인 아이들의 사교육,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 일군 자산에 대한 얘기들은 미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하는 재미없는 동화 속 이야기 같았다. 미나는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다. 회사는 서울의 중심가에 있었으나 오피스텔에서 시작한 미나의 집은 점점 서울과 멀어졌고 퇴직이 가까우던 어느 해 미나는 느지막이 수도권에 작고 오래된 아파트를 마련해서 살기 시작했다. 늦기 전에 결혼을 했더라면 큰 빚을 감당하고 악착같이 중심지의 집을 일찍 사두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미나는 반평생 자신이 가보지 않은 삶이 혹시 정답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과 회한에 시달렸었다. 지훈을 만나 다행한 점은 인생의 정답 같은 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훈에겐 미안했지만 사실 그건 꽤 큰 안도감이었다. 모두가 부러워했을 법한 권해주는 삶을 산 지훈도 결국 유니티에 있지 않은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하나 있는 동생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져 미나는 가족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 퇴직 후 이런저런 소일거리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지만 미나의 작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연금은 긴 노후를 보장하기에 충분치 않았다. 미나는 자발적으로 유닛에 들어왔다. 오랜 기간 계획하고 준비했던 바였으므로 첫 시작은 당연히 유닛 A였다. 유닛 A에서의 생활은 쾌적했고 구성원들은 최상위 부위층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잖고 문화적이었다. 정부 보조금이 나왔지만 사비도 적잖이 들었다. 미나는 아무리 못해도 유닛 B가 삶의 종착지일 거라 생각했다. 예상보다 긴 수명이 자신을 유닛 D까지 내려오게 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 점에선 어쩌면 지훈이 미나보다 더한 절망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지훈과 함께 있노라면 미나는 자주 참기 힘든 감정에 휩싸이곤 했다. 고작 자신에게 서글픈 우월감을 느끼는 지훈이 애처롭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했다. 자신의 말에 미나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 지훈이 미나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얼굴 표정이 다르네. 떠묻는 말에 미나는 아니라며 밥을 입으로 가져갔다. 물론 포기할 지훈이 아니었다. Tell me, what makes you so thrilled? 지훈이 영어로 속삭였다. 원어민의 발음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운 티가 나는 억양과 말투다. 결혼 후 남편과 미국에 3년이나 살았던 지훈이니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훈이 영어로 말한다는 건 좋지 않은 징조다. 그 뒤에 일어날 행동의 패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Oh, I see. They're coming. there에 강조를 두며 지훈이 묘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오랜만이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한 미나의 말에 지훈의 얼굴은 구겨진 듯 주름으로 가득 찼다.
지우는 불길한 징조를 예고하는 황야의 마녀처럼 이를 갈았다. 내가 말했지. 걔네 절대로 들이지 말라고. 그 애들 믿으면 안 된다고. 칼칼한 목소리로 으르렁대는 지훈의 탁한 눈에 형형할 정도로 물기가 차올랐다. 슬픔이나 서러움 따위를 대변하는 물기는 아닐 것이다. 그저 어떤 감정인가가 고양됐을 때 그 격양을 표현하는 눈빛일 뿐이다. 경계가 흐릿해진 눈동자가 번들거리며 작은 각도로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휴게소에서 이따금씩 오페라가 흘러나오면 지우는 먼 곳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오페라를 따라 부르곤 했다. 미나는 지훈이 살랑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누볐을 예쁜 집을 떠올렸다. 거실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푸치니의 오페라를 이태리어로 따라 불렀을 지훈을. 밥 먹어. 많이 남았네. 말을 자르기 위해 던진 말이 지훈의 화를 돋은 모양이다. 다음 순간 감자조림이 날아왔다. 미나의 뺨에 간장이 길게 흘러내렸다. 식판이 엎어지고 밀려난 테이블에 부딪힌 명치 끝이 얼얼했다. 어느새 일어난 지훈이 밥상을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영어로 된 욕과 저주의 말이 실내를 울렸다. 경보가 작동됐고 AI 로봇이 다가와 지훈을 연행하다시피 끌고 갔다. 미나는 로봇에게 결박된 채 끌려가는 지훈의 모습을 외면했다. 그리고 묵묵히 꺼끌꺼끌한 밥을 씹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나는 민원 담당 AI를 호출해 지훈의 일을 보고했다. 민원실이 없어도 음성으로 언제든 호출하면 홀로그램 AI가 나타난다. 구성원 실태 파악에 도움이 되는 민원을 넣으면 생활평가 지수인 R류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소하더라도 잊지 않아야 한다. R류는 단순히 생활평가 지수일 뿐만 아니라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므로 R류를 모으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유니티의 구성원들은 그런 일에조차 부지런하지 않다. 그들에게 익숙한 건 무기력과 대상 없는 책망뿐이다. 접수와 사실관계 평가가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공중에 동동 뜬 가상의 AI는 미나의 생활평가 지수가 0.3점 올라갔다고 보고했다. 미나님은 참 성실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알뜰하게 R류를 축적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아주 꼼꼼하시잖아요. 미나는 낭낭한 AI의 목소리에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다고 느꼈다. 유니피에서 기증받은 오래된 감정형 AI인데 가끔 엉뚱한 소리를 새어낸다. 그래봤자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위안 삼기엔 애매한 구석이 있다.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의도적인 건지 헷갈리는 게 썩 상쾌한 기분은 아니었다. 미나님, 손님이 와 계십니다. 지나가던 사무원 AI가 말을 붙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나의 가슴 속에 반가움이 퍼져나간다. 지금 미나에게 이런 기분을 선사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그 아이들 뿐이다. 삽시간에 나른한 권태를 벗어던진 미나의 발걸음이 급해진다. 복도 끝에 위치한 방문이 살짝 열려있고 그 사이로 빛이 새어나온다. 미나는 기쁜 마음으로 무거운 방문을 밀었다. 오셨어요? 빛의 풍경 안에서 유리와 아인이 자신을 바라본다. 빛을 등지고 앉은 유리와 날렵하게 서 있는 아인. 그 애들이 아름다운 구도의 그림처럼 미나를 지켜보고 있다. 미나는 배급받은 로즈메리 티백을 낡은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아이들의 존재만으로 방은 무채색에서 화사하게 바뀐 듯 했다. 핑크색 바탕에 금색 줄이 그어진 도톰한 라운드 티를 입은 유리가 뜨거운 찻잔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허리까지 내려뜨린 유리의 구불구불한 머리는 빛이 닿으면 회갈색으로 변한다. 초승달을 닮은 아인의 눈은 밤의 바다를 연상시켰다. 미나는 언뜻 자신의 채취가 코로 스며들어 신경 쓰였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괴념치 않는 것 같았다.
지난번 성당 얘기는 잠이 안 올 정도로 재밌었어요. 유리가 차를 홀짝이기도 전에 입을 열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젊음이 싱그럽다. 거리에서 타로점을 보다가 만난 남자와는 다시 만나셨어요? 운명이라면 다시라고 말했다던 그 남자 말이에요. 어찌나 설레던지 뒷얘기를 상상하느라 그날 밤 잠을 못 잤다니까요. 재촉하지 마. 할머니 놀라시겠다. 아인이 유리에게 미소 띤 핀잔을 줬다. 그러곤 자기들의 언어로 무어라고 덧붙였는데 그 말을 듣자 유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 됐다. 혀에 뜨거운 감자를 넣고 굴리는 것 같은 발음과 타다가 짧게 끊어지는 된소리가 가득한 그들의 언어는 미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음악에 더 가깝다. 아인의 말을 간단한 몇 마디로 차는 유리가 반짝이는 눈빛으로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듣고 싶어요. 할머니의 사랑 얘기는 너무 재밌거든요. 유리는 미나의 이야기를 좋아했다. 성실한 청자인 유리가 미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노라면 아이는 조용하고 세심하게 방을 정리했다. 아이들이 오면 작은 방 안은 전적으로 미나의 공간이 된다. 손님을 초대한 주인이 된 기분, 조금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아이들은 미나에게 그런 기쁨을 선사했다. 미나의 레퍼토리 중에서 유리는 단연 사랑 얘기를 가장 좋아했다. 몇 번이고 같은 얘기를 들려줘도 상관없다고 했다. 미나에게도 사랑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미나는 그녀가 거쳤던 여러 번의 사랑을 이야기로 꾸며 들려주곤 했다. 그 끝은 언제나 아름다웠다. 배신이나 치졸함, 바닥을 치는 얼룩진 인간관계는 없었다. 미나의 사랑은 드라마틱했고 운명적으로 시작해 여운을 남기며 끝났다. 자연스레 세월에 용해되어 지평선 아래로 잠기는 붉은 태양처럼 말이다. 사랑은 모름지기 과거가 된 사랑은 아름다워야 했다. 적어도 이야기 속의 사랑은 그래야 했다. 그렇게 오늘도 미나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회색빛 계단을 올라갔지. 그날따라 사람이 없었단다. 믿어지니? 그렇게 사람이 미어 터지는 관광지인데도 이상하게 그날따라 인적이 드물었어. 그 좁은 계단을 나 혼자 올랐다니까. 돌고 돌다 보면 물레를 돌리는 마녀의 방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 생각되는 끝없는 계단이었지. 하지만 계단의 끝에 다다르자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 그리고 거기 그가 서 있었단다. 미나의 눈앞엔 완공되기 한참 전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동글게 굽이치는 나선형 계단이 떠올랐다. 철없이 반짝이는 풍족한 시절이었다. 바람에 날리던 선한 얼굴, 이지적이면서도 부드러웠던 인상, 로맨틱하고 격정적이었던 나처럼 환했던 그와의 밤. 여러 대륙에 걸쳐 섞인 피를 가지고 있어 자신은 무국적자라고 했던 묘한 남자. 지금도 그 숨결이 피부에 닿듯 생생해 미나는 긴 호흡을 내뱉고 말았다. 꿈결 같은 눈빛의 유리 뒤로 아인이 유리창을 닦는 모습이 보였다. 불현듯 아인이 오랜 기억 속의 남자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자 미나의 의식은 단번에 현실로 돌아왔다. 사실 그 남자의 이름조차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자 갑자기 빛바랜 머리칼과 흐려진 눈동자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자신이 탐욕스럽게 느껴졌다. 아인이 닫고 있는 유리에서 뽀드득 소리가 났다. 이중으로 된 유리라 안이 비어있다. 유리창이 흐린 이유는 그 사이에 낀 먼지 때문일 것이다. 미나는 아무리 닦아도 맑아지지 않는 유리창이 현재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스스로의 얘기에 빠져있을 때는 몰랐는데 유리가 하품을 하고 있었다.
눈을 빛내며 집중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내내 졸린 표정이었던 건지도 모른다. 아인의 얼굴에 언제나 걸려있다고 느꼈던 옅은 미소도 보이지 않는다. 미나는 서둘러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깊은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은 미나만의 착각인 것인가? 유리와 아이는 유닛에 들러 청소와 말동무를 해주는 복지 파트너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그것도 20대 중반의 아이들을 만날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복지 파트너와의 매칭은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신청 절차만으로도 안류의 차감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성사 확률은 극히 낮다. 특히나 유니티에서 매칭이 성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구성원의 대부분은 가뜩이나 부족한 안류를 간식이나 생활용품 구매에 사용한다. 미나는 달랐다. 그녀는 높은 지수의 안류를 들여 신청을 했고 아주 오랜 기간을 기다린 끝에 이 아이들과 연결이 되었다. 기회를 얻기 위해선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어지러운 인생의 곡선을 달린 끝에 지금은 유니티의 구성원일 뿐이지만 이제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기회는 기회를 낳는다. 그리고 이 활기 없는 곳에서 미나는 어떻게든 기회를 찾아내야 했다.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했을까?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민자의 숫자가 이만큼 늘어나고 단일성의 문화가 완전히 붕괴될 거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었을까? 예상하지 못했던 미래는 아니다. 우려를 섞어 예측하면서도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생각하던 미래였을 뿐이다. 이민 정책이 실패한 여러 나라의 예를 들고 타 민족의 성향을 언급하며 모두가 강하게 부정하고 반대했다. 그런 의견의 표명이 현실을 막아줄 거라 생각하면서 어쨌든 대부분의 현재가 그렇듯 그 또한 오래된 과거일 뿐이다. 언제쯤이었던가 미나의 눈썹 위로 흰머리가 위협적으로 돋아날 무렵부터였던 것 같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자국민만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상태에 놓이게 됐고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협적인 낙폭의 출산율이 가져올 재앙을 막기 위해 이민자 수용 정책을 펼쳤다. 각국의 이민자가 물밀듯이 유입됐고 채 적응하거나 구체적인 사회적 대비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갑작스레 남북 간 개방이 이루어졌다. 전에 없던 혼돈이 작은 나라를 강타했다. 단일성이 지배했던 유구한 문화가 순식간에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넘실거리는 곳으로 뒤바뀌었다. 이 나라가 늘 그랬듯 모든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아직 젊었을 때 이런 내용의 글을 신문기사로 봤다면 어땠을까? 비웃거나 설마 하거나 10초쯤 걱정하고 일상으로 복귀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는 언제나 상상을 뛰어넘고 그 시점에서 돌아보는 과거는 아둔하고 순진해 보일 뿐이다. 유리와 아이는 모두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본국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사실 이 아이들이 본국이라고 부를 만한 곳은 이미 지도상에서 사라진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분명 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집에는 본국의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고 가족의 언어가 굳건하게 전승되고 있다. 이 아이들은 그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왔다. 150년 전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숱하게 벌어진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에서의 이런 변화는 미나에겐 여전히 때때로 낯설다. 대충 하고 그만둬. 너무 애쓰지 말고. 말끔히 수건을 개는 아인에게 미나가 말을 던졌다. 아인은 미소를 짓고는 고집스럽게 하던 일을 계속했다. 유리만큼 살갑진 않지만 아이는 성실한 아이다. 할머니는 우릴 예뻐해 주셔서 좋아요. 옆방 할머니는 안 그렇거든요. 유리가 말했다. 그래? 부드럽게 되물었을 뿐인데 아인이 동작을 멈췄다. 섬세한 미간에 옅은 주름이 새겨졌다. 네, 올 때마다 마주쳐요.
어디선가 나타나선 우리 같은 것들을 다 몰아내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죠. 꺼지라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어딘가에 고발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요. 우린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렇게 늙을 수가 있는 거죠? 늙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꽤나 흥분했는지 말을 마친 뒤에도 아이는 자신의 표현이 결례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것 같았다. 미나는 방 안의 어색한 기류가 감돌지 않기를 바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늙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 변한다는 걸 빼곤 확실한 게 없으니까. 너희가 본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이름은 지훈이지만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진 않지. 지훈인 가진 게 참 많았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단다. 자기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이름처럼 말이야. 말하다 보니 지훈에게 동정심이 일었다. 그 동정심은 이내 비밀스러운 자긍심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많은 걸 잃은 지훈보다 적게 잃은 자신이 역전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봤자 같은 유니티 구성원이라는 현실을 잊은 채 미나는 잠깐 그런 생각에 잠겼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또 자기들의 언어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꽤 긴 대화여서 한참 동안 미나는 말없이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꿈이 뭐예요? 갑자기 아인이 질문을 던졌다. 아인의 입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맥락 없는 질문이었다. 아,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꾸시느냐고요. 아인인 고쳐 말했다. 요즘 꿈을 많이 꾸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긴 하다. 노년의 초입에 접어들 무렵에는 그렇게나 잠이 줄더니 어느 시점부턴가 반등하듯 잠이 점점 많아진다. 자는 동안 미나의 머릿속은 온갖 이미지와 등장인물로 넘실댄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그토록 몽롱한 이유는 꿈의 끝자락이 잠을 부여잡고 있어서인지 모른다. 그런데도 꿈의 내용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단편적인 이미지들만이 빛바랜 사진처럼 드문드문 떠오를 뿐이다. 잠이 많아진다는 건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뜻이 아닐까? 죽음, 완전한 끝. 사실 죽음이야말로 미나의 비밀스러운 꿈이다. 물론 젊어서도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은 있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깊이 절망했던 순간에 누구나 그렇듯 미나도 본능처럼 죽음을 떠올렸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이제 미나에게 죽음은 도피가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며 간절한 염원이다. 죽음만큼 계급을 드러내주는 것도 없다. 아주 먼 옛날부터 죽음은 계급을 드러내주는 수단이었고 그 사실은 현대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죽음은 진화했다. 전에 없던 몇 가지 형태와 유형에서 생겨난 것이다. 최상위 계층은 육체가 소멸된 뒤에도 데이터화된 뇌의 정보를 저장해둔다. 인권 문제가 해결되는 언젠가 뇌에 저장된 한 인격체의 데이터 전부를 타인의 몸에 USB처럼 삽입해 육체를 옮겨다니며 영원히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다행히 21세기 후반인 현재에도 그 영역은 여전히 미래의 일이다. 현대의 가장 보편적인 죽음은 에모, 한때 안락사라 불리던 죽음이다. 20세기 중반을 거치며 모두가 꿈꾸던 가장 존엄한 죽음의 형태가 보편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물론 에모에도 일정 이상의 금액 혹은 가족의 동의가 요구된다. 명분상의 이유는 인권 때문이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인권이라는 개념에는 사각지대가 너무 크고 인권을 위해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1인 가구의 안락사 절차는 까다롭기 짝이 없다. 개인의 죽음이 치밀하게 기획된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그러니까 행정 비용과 증빙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에모라는 인도적인 죽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전통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수밖에 없다. 말이 좋아 전통적인 죽음이지. 유닛 F에 수용되어 육체의 소멸을 하루하루 목도하며 추악하게 꺼져가는 원시적인 죽음이다. 그런 죽음이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건 현대 사회에서 전혀 위안거리가 될 수 없다. 사실 미나는 정부가 1인 가구의 애모에 강력한 규제를 두는 정책이 국가의 경제를 떠받치는 큰 축을 남겨두기 위해서라는 걸 안다. 죽지 않은 노인들이 버티고 있어야 유닛들이 돌아가고 체제가 보존된다. 죽음은 경제다. 이대로라면 미나는 머지않아 최악의층의 보호시설인 유닛 F로 흘러들어갈지도 모른다. 의식 없는 중증 치매 노인, 병자, 타 유닛에서 문제를 일으킨 이들로만 구성된 유닛 F에서의 삶을 상상하고 싶지는 않다. 다른 선택지로는 거리를 떠도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노숙 생활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해졌다. 이미 생겨난 지 오래인 슬럼가에서 분노의 표출은 종종 험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상은 거의 여자 노인이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미나가 유닛을 떠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미나의 삶은 다음 단계로의 하락을 기다리고 있다. 스스로가 세월 앞에 좀먹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목숨을 끊을 용기가 없다는 것이 애통할 뿐이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죽음이 꿈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큼은 공을 들인 최후에 누설해야 할 비밀이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꿈꾸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러워요. 저흰 꿈 자체를 박탈당한 것 같거든요. 유리가 말했다. 우린 섬을 표류하는 방랑자 같아요. 한때는 소박한 꿈을 꾸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평범하고 인간다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일상생활에 만족하는 삶을 살면서요. 하지만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순간 꿈은 저만치 달아나 있죠. 여전히 꿈인 채로 잡힐 듯 눈앞에 아른거리는 상태로요. 아인이 말을 이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잘못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지. 미나가 말했다. 딴엔 진심을 담아 한 말이었지만 어쩐지 그 말은 아인을 자극한 듯 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할머니? 높아진 아인의 어조에 코웃음이 실렸다. 조금 전까지 차분했던 얼굴에 순간적으로 증오심이 스쳐 지나갔고 다음 순간 본물이 터지듯 이야기가 쏟아졌다. 이 나라로 오기 전 부풀었던 부모님의 가슴, 대를 넘어서도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 채 겉돌던 성장기,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계급의 변방에 서 있는 현재, 기계에 밀려난 채 살아갈 미래. 미나는 눈앞의 아이들을, 젊음을 불안 앞에 하루하루 받쳐내고 있는 두 아이를 바라봤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당했을 수모, 차별 앞에서 눈 감았어야 했을 기억, 모른 척 지나치는 것 말고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때 느꼈을 절망. 미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고개를 주걱거려 귀 기울이는 척하면서도 그녀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젊음은 그 자체로 살아있음이 아니던가. 내게 저 젊음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텐데. 미나의 생각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유리가 미나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가장 답답한 건 젊다고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젊음은 불필요한 껍데기 같아요. 차라리 몸까지 늙었으면 좋겠어요. 남아있는 희망도 없이 긴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건 절망보다 더한 고통이니까요. 언젠가 미나도 속모르는 어른들의 말에 부들부들 떨며 분노했었다.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성토했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젊음이 희미해질 무렵부터는
그런 종류의 불행이 배부른 투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미나는 정확히 자신이 증오했던 어른의 모습이 되어갔다. 달리 말하면 늙어간다는 건 이해할 수 없던 걸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미나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흔들리는 손이 보였다. 옹색하게 주름진 손은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 때고 제멋대로 떨렸다. 미나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유리가 부드럽게 미나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촉촉했다. 그녀도 앞에 있는 두 젊은이도 표류하고 있는 이방인일 뿐이다.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왔고 그런 마음은 꼭꼭 감춰졌던 비밀을 새어나오게 했다. 풍경만은 아름다웠어. 미나가 중얼거렸다. 그 후의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 아이들에게 처음 들려주는 비정한 얘기들이 두서없이 쏟아져 나왔다. 외국에서 받은 인종차별, 여성으로서 받았던 서름, 일터에서 당한 수모, 부당함으로 얼룩진 현실의 이야기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절망의 시간에도 부조리할 만큼 풍경만은 아름다웠다. 노란 암캐라며 욕지거리를 들었던 이국의 관광지도, 승진에서 밀려난 뒤 몰래 나와 울던 비상구 창밖으로 내다보이던 시린 도시의 전경도, 어쩌면 그 풍경들에서 미나는 희망을 발견했던 건지도 모른다. 삶에 대한 끈을 놓지 않게 했던 희망을. 하지만 유니티에서 그녀는 더 이상 그 어떤 아름다움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